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아너스에서 보건의학 관계 법규 맡고 있는 김매유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뭐 할 거냐면요. 우리가 법규라는 걸 공부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개념이 잡혀 있지 않으면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가 다 외계어예요, 외계어. 그리고 늘 보던 성인간호, 모성간호, 아동간호, 정신건강에서 봤던 질병 중심의 내용이 한 개도 안 나오는 게 법규잖아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도대체 이게 뭔 소리야? 라는 것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전반적인 개념 앤드 용어에 대한 정리, 그리고 어떻게 책을 봐야 되는가. 우리 책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 책을 무슨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이제 시험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 문제를 풀거나 하다 보면 좀 법을 찾아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하나도 찾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잡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먼저 스타트하고 이어서 쭈루루 본론에 들어가는 강의를 하게 되면 아마 제 강의 워낙 또 쉽고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지만 좀 더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지 않겠나 싶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럼 이 준비된 강의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건의학 관계 법규 출제 범위는 알고 있어요. 모두 12개의 챕터가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보는 것처럼 가장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입니다. 의료법이라고 하는 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의료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의료법은요, 엄청 중요해요. 별표를 난 5개를 칠 테야. 왜냐하면 와장창 나옵니다. 우리 법규 문제 모두 몇 문제다? 20문제란 말이에요. 20문항인데 20문항 중에서 8개를 못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요? 쓰고 싶지 않아요. 꽈락이에요. 꽈락. 근데 의외로 법규 꽈락이 왕왕 나온다는 거죠. 법규 강의는 제 거를 많이 듣는다고 들었어요. 또 어떤 학교는 이제 처음 법규 강의를 맡는 교수님들이 제 걸 듣는다는 얘기도 제가 몇 번 들어봤거든요. 법규는 그만큼 좀 쉽지 않은 과목입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 딜은 확실할 수 있는 게, 제가 하는 강의를 들으면 꽈락 8개는 무조건 면해요. 100% 면하고요. 그리고 12개 이상은 맞출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거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댓글 달았더라고요. 교수님 12개는 무슨? 18개 맞췄어요. 16개 맞췄어요. 다 맞았어요. 이런 학생도 있었어요. 좀 쉽게 나오면 제가 적중률 제일 높았던 게 95%, 20문제 중에서 한 개 빼고 다 얘기했던 거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법규에 대한 안심 딱 가라앉히시고요. 시험 가까이 왔을 때 또 한번 제가 또 법규 관련된 건 특강들도 해드리잖아요. 그럴 때마다 늘 강조하는 게 이 의료법입니다. 의료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료인이 되려고 이 시험을 보고 있는 중인데요. 의료법을 모르면 임상에 나가서 그렇게 힘들게 취득한 우리 면허증이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임상에서 우리가 이런 걸 지켜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또 알려드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모두 총망라된 것이 의료법에 대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문항 중에서 무려 많게는 5문제 이상, 5, 6문제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에요. 거의 한 25%에서 30%를 차지하는 것이 의료법이다. 또 중요한 건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법에 대한 것만 아주 자세하게 잘 공부했다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문항들 일단은 알고 우리가 맞추고 넘어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는 시험 과목이다 보니까 멘탈 다 털린 다음에 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꽈락이 나오나 싶기도 하더란 말이죠. 여하튼 여기서 제가 또 한번 별표를 좀 쳐왔는데, 총칙이라는 게, 총칙, 의료법에 대한 것은 왜 만들었는지, 총칙, 의료인은 누구며, 의료기관은 무엇이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 단골 문제로 주로 나옵니다. 보셔야 되는 거 있고요. 우리가 누구예요? 의료인이 될 사람들이죠. 간호사가 될 사람들의 자격은 어떤 자격이 있는가? 면허는 뭐가 있는가?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 의료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권리와 의무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건데, 실제로 의료기관의 종류 있잖아요. 종류는 어디서 나온다? 총칙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구분돼서 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물론 중요했어요. 자주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더더군다나 중요성이 높아진 이유가 팬데믹 때문이죠. 코로나19가 왔다 간 이후로는요, 계속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요게 나와요. 요거. 뭐가 나오느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법마다 모두 다 용어의 정의가 나오지는 않아요. 간혹 나오는 경우에는 그 용어의 정의는 무조건 기억해야 됩니다. 여긴 특별히 감염병 관련해 가지고요. 1급부터 2급, 3급, 4급까지가 나오게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앞에 나오는 거니까 1급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죠. 이런 내용들이 주로 나오게 되어져 있고 시험 문제, 두세 문제에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감염병 관련된 이 법은요. 또 땡큐인 게 뭐냐면 어디서든지 한 번만 열심히 공부해 두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한 번 더 이게 또 히트를 칠 수 있어요. 같은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고요. 심지어는 요즘에 간호관리학에 간호관리 안에도 거기 간호단위 관리 중에 감염관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또 한 번 쓸 수도 있어요. 세 마리 토끼까지 잡을 수 있는 아주 효율성이 높은 법이다. 결론은 뭐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얘기할 수 있겠죠. 요거 부분 두 가지 굉장히 달달달달 외워놓으시게 되면요. 두루두루 굉장히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검역법이 등장합니다. 검역법은 원래 굉장히 효자스러운 그런 과목이었어요. 그 챕터였어요. 그런데 요즘에 바뀌었어요. 검역법 자체도. 왜 바뀌었냐면은 팬데믹 이후에 검역법의 주인공이 원래 검역소장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질병관리청장으로 바뀐 지 좀 됐습니다. 싹 바뀌어가면서 내용에 전반적으로 많은 변경이 있었던 것이 검역법이에요. 근데 변경된 것은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늘 변경된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늘 상반기 하반기 나와서 한번 보고요. 시험 보기 두 달 전에 한번 또 보고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또 한 번 더 체크하고요. 시험 보기 15일 전에 한 번 더 체크를 합니다. 제가 수시로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한 건 아시죠? 위아너스 김명애 TV에서 보면 시험 볼 때쯤에 최신 개정된 법률 관련 특강이 뜨게 되어 있을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 요거 이 강의 듣는 학생들한테는요. 당연히 여러분들 공개하게 되어져 있죠. 여기 특강 자료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플랫폼에서 공부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검역법에 대한 내용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요거는 에이즈죠. 에이즈에 대한 부분이죠. 호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같은 경우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검역법은 한두 문제 나올 수 있고요. 여기 호천성 예방법에 관련된 거는 한두 문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자주 또 땡큐인 게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한번 체크해 볼까요? 이 두 가지는 제가 별별 두 개씩 칠 건데 왜냐하면 둘 다 지역사회 간호학이랑 내용을 같이 쓸 수 있는 내용들이 나와요. 두 마리 토끼, 그래서 법규는 두 마리 토끼가 굉장히 많아서 법규 공부를 잘 해두게 되면 지역사회 어떤 챕터 몇 개는 아주 좀 그렇게 도움받을 수가 있죠. 국민건강보험법 같은 경우는요. 누가 가입자냐, 심표원의 업무는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하고 보험급여 우리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가입했잖아요. 그에 따라서 내가 다치거나 아플 때 받을 수 있는 것을 보험급여라 부르는데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느냐, 뭐뭐 받느냐, 언제부터 받느냐, 어떻게 가입하냐 이런 것들이 나오져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두 가지 지역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지역사회랑 같이 좀 병용시켜서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다. 이 지역보건법은요 원래는 보건소법이었죠. 보건소법이었다가 몇 년도에 95년도에 이게 이름도 바꾸고 내용도 싹 고치면서 전면 개정되면서 지역보건법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내용이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지역보건법 같은 경우도 두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이 봐야 돼요. 보건소의 설치에 대한 부분과 보건소 바로 밑에는 보건지소까지는 여기 들어가는데 주의할 사항은 보건진료소, 그 밑에 또 한 개는 보건진료소는 지역보건법이 아니라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한 건데 그건 이 법에서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 내용들을 같이 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법도 이제 한두 문제 나올 수가 있겠다. 대부분 여기 나오는 3, 4, 5, 6번에 있는 챕터들에서는요. 문제가 많이 나와도 두 문제 또는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마약류에 대한 거죠,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는데 간호학과 참 재밌는 학과다. 마약을 배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약을 배워요. 왜? 우리가 마약을 다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약을 배우거든요. 마약에 대한 부분들도 근데 제가 강의를 처음 시작했을 때 뭐 한참 전이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요. 그때보다 훨씬 더 마약 관련된 사건, 사고, 마약 중독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특별히 마약 관련 이슈가 좀 많았다.
그런 해에는 좀 지켜보다가 마약 쪽을 좀 더 많이 공부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책에 쓴 내용들은 대부분 그동안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던 기출 빈도를 가지고 쭉 만든 거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은 무조건 숙지하고 학습한 상태로 시험장에 간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했던 8개 이상 당연히 맞추고 12개 이상 맞출 수 있다. 마약에 관련된 것들도 제가 또 보강을 좀 했거든요. 기출문제 한 번 더 분석하고 빅데이터 돌려가지고 보강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칙이 나오게 되어져 있고요. 마약류의 관리, 마약류 취급자와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져 있다는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8번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응급의료에 대한 부분들 한 문제, 많게는 2문제 나올 수 있는데요. 의료 종사자가 누군지,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대에 대한 것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에 늘 나오는 문제들이 있죠. 그 개념을 잡아서 갈 수 있겠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알려드려야죠. 이제 본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게 있다. 보건의료 기본법은요. 여기서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모든 법을 총망라해서 정리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내용들이 주로 나와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국민건강증진법도 별표 2개. 이게 왜? 이거 동일하게 지역사회 간호학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국민건강증진이라고 하는 단어를 진짜 많이 쓰는데 주로 여기는 뭐 술, 담배, 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을 다룰 수가 있겠죠. 국민건강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시험 문제의 범위로 출제하겠다라고 이게 지금 국시호에서 나온 내용들이니까 그 바탕을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관리법도요. 늘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만 좀 같이 좀 집어넣어서 핵심 요약집의 내용을 압축해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따라오시면 여기도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겠다는 거고 이 마지막에 호스피스 관련된 문제는 이 출제 범위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슈에 따라서 출제 범위가 달라지는데요. 줄지는 않고 늘어나요, 자꾸만. 그래서 원래는 11개의 챕터였다가 지금 12개의 챕터로 이제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거는 법도 굉장히 길죠. 호스피스 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연명 의료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나왔던 적이 지금 몇 개가 없어요, 데이터가. 제가 보면서 나올 것 같아 라는 걸 찝었는데 늘 나왔어요.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염려하지 않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뭘 할 거냐면 여러분들 법을 보는 방식이에요. 법은요. 용어가 따로 있습니다. 법에 관련된 용어. 법을 읽는 법 용어. 용어가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책을 보게 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법이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법이 뭐야? 헌법이라는 걸 지키게 돼 있잖아요. 헌법은 국가가 국민들에게 이건 꼭 지켜야 된다. 국민이라면 주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법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법이 3가지로 나올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의료법이라는 게 나오죠. 그렇죠? 법률 쓸게요. 법률이 나옵니다. 법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의료법 이런 것처럼 법률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의료법이었고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이었고 다 법률이 쭈르륵 나오죠? 그죠? 국민건강증진 법률 이렇게 쭉 법률이 나오고 법률은 기본적으로 국회를 통과한 법들을 말하고 있어요. 법률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시행령이에요.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주로 뭘 본다? 우리는 주로 이 법률을 보게 되어져 있죠. 법률이 기본인데 법률 다음에 나오는 시행령도 시험에 간혹 나오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부분들은 시행령 했으니까 영자가 보이죠, 여러분들. 시행령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영자와 같습니다. 영자. 대통령의 영자가 들어가요. 영자. 그래서 대통령이 정한 법률, 뭐에 근거해서 이와 관련된 법에 근거해서 의료법에 근거해서 대통령이 만든 법을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시행령 다음에 뭐가 있느냐? 규칙이라는 거. 시행규칙, 법, 규칙이 있어요. 규칙. 이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법률에 의거해서 시행령이 나왔고 시행령에 의거해서 규칙이 나왔잖아요. 이 규칙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각각의 최고 리더가 누구냐. 우리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에 근거한 규칙을 만들어요. 각각의 장관들이 이것을 만들게 되어져 있다는 걸로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규칙을 누가 정하느냐? 시행령에 따라서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서 각각의 그것을 망라하고 집결하는
집행하는 그런 최윗 사람이 만들게 되어져 있다. 장관이 만들게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모든 법들은요. 맨 첫 번째 제1조로 시작해요. 제1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1조로 시작하는 것이 법률만 그런 게 아니라 시행령도 제1조. 규칙도 제1조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1조에는요. 동일하게 이게 적혀 있어요. 뭐가 적혀 있을까요? 목적이라는 게 적혀 있어요. 목적. 모든 법의 1조는 목적이다. 그러니까 모든 법의 1조는 제일 앞에 나오니까 중요하겠죠? 이 법 12개의 목적을 다 알아두시면 일단 혹시 나오게 되는 경우에 한 문제는 맞추시는 겁니다. 번거로우면 안 해오시겠지만 외워두는 게 좋겠죠. 제1조는 목적이다. 한 문제를 위해서 맞춰야 되니까. 모든 것이 이제 1조, 제2조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래서 학생들이 찾아볼 때 분명히 의료법에 있는 2조의 사망이라고 해서 2조를 봤는데 다른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럼 법률의 2조를 봐야 되는데 시행령 2조를 봤을 수도 있어요. 또는 시행령 2조를 봐야 되는데 규칙의 2조를 봤을 수도 있죠. 요런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조, 2조, 3조 쭈르르 내려가는 것이 첫 번째 조가 나오고요. 조가 나온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조가 나오면 몇 항이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이냐. 여러분들 갖고 있는 책도 보시면은 그렇게 동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 몇 조에 몇 항이냐. 몇 항을 찾게 되면요.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걸 뭐라 부른다? 1항, 2항 이렇게 불러요. 제가 수업 중에 자 거기 8조에 2항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동그라미를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동그라미를 찾는다. 어렵지 않죠? 근데 그러다가도 내가 또 높아심에 못 알아들을까 봐 동그라미 2번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법을 읽을 때는 2조에 1항, 2조에 2항 항자를 붙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냐? 1, 2 이렇게 1점, 2점, 3점 이렇게 나와요. 이건 뭐라고 부르냐면요. 호라고 불러. 호. 그래서 제1조 2항의 1호. 그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거는 주소를 찾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문제를 보다가 해설을 봤더니 이거는 제8조 2항 3조에 적혀있는 3호에 적혀있는 내용이다. 찾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찾아가니까 여러분 혼자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드리는 중입니다. 메토 호라고 적혀 있어요. 조, 항, 호. 끝난 건 아니고요. 1, 2, 3호가 다음에 그다음 뭐가 나오냐? 가나다가 나와요. 가나다. 가나다 나서 가는 어떻게 부르냐? 가, 목, 나목, 다목 이렇게 부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로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자, 아시겠죠? 법률 다음에 시행령 다음에 규칙이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각각 누가 만드는지 얘기했어요. 국회에서 만든다 얘기했고요. 그렇죠? 법안을 통과된 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만드는 건 시행령. 그걸 가지고 또 각각의 장관들이 만드는 건 규칙. 규칙이고 시행령이고 모두 다 1조는 다 목적이 나온다 얘기도 했고 조 다음엔 항 다음엔 호 다음에 가목, 나목, 다목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용어에 대한 거 하나 이제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용어에 대한 것 중에 제일 헷갈려 하는 게 뭐냐면 직계, 존속, 직계, 비속 이런 거 되게 헷갈려 하십니다. 그래서 근데 나오는데 기록 열람이나 진단서를 뭐 발급받으신 사람들 할 때마다 이게 등장을 해요. 게다가 피보험자가 가입했을 때 피보험자의 누구까지가 피보험자인 부양자가 먹여 살리는 피부양자는 누구까지냐? 무슨 말인지 헷갈리신 분들은 염려하지 마세요. 제 강의 듣다 보면 다 이해됩니다. 우리나라 말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피보험자하고 피부양자는 다른 얘기예요. 다른 얘기. 자, 그렇죠. 피보험자가 부양자가 되는 거고 부양자가 먹여 살린 사람을 피부양자라고 부르는 게 되어져 있어요. 헷갈려도 상관하지 마세요. 지금은 개념 잡는 시간인 거니까 뒤쪽에 한 번 더 설명할 때 충분히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이때 주로 쓴 단어를 이제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개념이 확실히 잡히거든요.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자, 일단 나를 기준으로 만약에 있다. 내가 만약에 이제 환자라고 칩시다. 전 여자지만 남자라고 하고 여기 옆에 배우자가 있겠네, 그렇죠? 배우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본인의 위에도 이 사람이 태어나려면 누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에 분명히 내려와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가 있었겠죠. 엄마하고 아빠 사이에 이 사람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내 위에 사람한테 존댓말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 부른다? 이걸 직계존속이라 부릅니다. 직계존속이라 부르게 되어져 있고요.
존댓말 쓰니까. 근데 내가 낳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낳은 아이들,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겠네. 그쵸? 뭐, 딸 둘이다, 딸아들 낳았다. 이 사람들은 내가, 야, 이놈 새끼들아. 이놈 새끼, 저놈 새끼. 야, 이놈 새끼.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비속어를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직계 비속어를 쓰니까 비속이다. 둘이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존속이 존댓말 쓰고 존경하는 위쪽 사람이고요. 내 부모님 되시는 거고요. 비속어는 내 아래,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직계 존속, 비속이 있겠죠. 존속은 누구겠습니까? 여기서 직계 존속은 그렇죠? 장인 장모가 되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직계 존속이 뭔지, 직계 비속이 뭔지에 대한 것까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개념 잡기 할 때는 이거 말고도 많이 얘기했는데 많이 얘기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딱 이 정도의 개념만 잡고서 1강부터 쭉 들으시게 되면요. 문제 없이 따라올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그럼 개념 잡기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강에서 만나서 우리 재미있는 법 공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